Stop the battle within your soul. You know it's all in your head. 네, 안녕하세요. 푸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이혼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부부는 국적이 둘 다 이제 중국이었고요. 조선족 분들이었어요. 중국 연길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부부 생활을 하다가 갈등이 있어서 이제 별거를 하게 되고 이제 이혼까지 이어졌던 이제 그런 사건인데요. 중국에 살던 이제 부부가 이제 한국에 가면 조금 더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한국에 오기로 아내 쪽에서 먼저 결심을 했는데, 남편은 이제 한국에 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아내 쪽에서 남편을 설득해서 우선 이제 아내만 먼저 한국에 와서 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남편을 한국에 이제 초청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한국에 와서 좀 이제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일을 안 하고 백수 생활만 하다가 돈을 못 벌고 아내한테 이제 얹혀서 사는 그런 생활만 이제 즐겼죠.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일을 좀 해서 돈을 좀 벌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니까 이제 남편은 이제 마지못해서 뭐 공사 현장 이런 데 이제 일을 하러 좀 다녔고, 그런데 뭐 한 달, 두 달 하다가 금방 이제 때려쳐버리고 또 일을 안 하고 술 먹고 다니면서 이제 친구들 만나고 놀고 이런 생활을 계속 이어갔던 사건이고요. 이제 부부싸움이 좀 많아졌죠. 그러다가 남편은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고 크게 한번 싸우고 중국으로 가버렸습니다, 혼자. 관계가 소원해지고 서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국 이제 이혼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합의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야 될지, 어느 나라에서 뭐 해야 될지 이걸 지금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두 분이 다 한국에 계시면 좀 원만하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 비록 외국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처럼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이 케이스는 그러지 않았죠. 아내는 한국에 있는데 남편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뭐 송달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한국 법원에서 이걸 관할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뭐 한국 법과 중국 법에는 이걸 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혼하게끔 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고민했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요. 아내 쪽에서 이제 한국 법원에 송달을 내고 정상적으로 이제 남편한테 송달을 하려면 이제 중국으로 이제 그 소송 서류를 보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중국은 사실 송달이 잘 안 됩니다. 예, 다른 영미권 국가들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서 부득이 이제 남편 쪽에서 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제가 남편을 대리해서 이제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이제 아내를 상대로 내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형식상. 네. 그렇지는 않고요. 한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이 중국 내에서도 이제 인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이제 국내법에 규정을 두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외국 법원의 판결을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판결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바로 그냥 혼인신고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당사자 참여하에 판결이 있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 중국에서도 이제 이혼 신고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국적이 아니라 외국 사건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할 문제와 중거법 문제가 좀 나오고요. 우리나라에 뭐 아무런 연고도 없고 뭐 우리나라에 생활하지도 않고 이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 법원에 찾아와서 우리가 외국인인데 한국 법원에서 이혼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받아주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이제 한국 법원과 대한민국과 이제 관련이 있어야만 한국 법원에서 그걸 관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 이런 중거법 문제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고 그 외국 법에서는 또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그걸 좀 잘 알아야 어느 법을 적용해서 이혼을 시킬 것인지 그걸 결정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특수성이 있다면 양쪽 국가의 법을 조금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차이점이 있겠네요.
외국 사건을 다루려면 일단 상대 국가의 언어를 좀 알아야 되겠죠. 관련법이 어떻게 정해지고 있고 그 나라 법원에서는 뭐 어떤 입장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뭐 이혼 신고까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그 관련 법들을 또 잘 알고 있어야만 이제 정확하게 이혼 사건을 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뿐만 아니라 뭐 영미권 국가 이런 데서도 이제 이혼 이제 사건이 많이 있고 그 나라 이제 법들을 또 어떻게 찾아서 또 관련 법들을 찾아내고 적용시키고 이혼까지 이르게 하는 이제 경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습득을 하다 보니까 어느 외국에서 뭐 사건을 의뢰하더라도 그 정해진 이제 포맷에 맞춰서 검토를 해보고 이게 가능할 것인지 그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요. 부부 중에 한 분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면 조금 더 이제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중고법 자체가 그냥 대한민국 법 적용하라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한국 부부가 이혼하듯이 한국 법 적용해서 이혼하면 되고요. 그러면 뭐 위자료든 뭐 재산 분할 문제든 양육 문제든 그냥 한국 부부와 똑같이 그냥 처리하면 되고, 다만 이 송달의 문제는 조금 있을 수 있죠. 부부 중에 한 명이 외국에 나가 있으면 거기로 송달을 할 것인가. 해외 송달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몇 개월 이상 이렇게 또 잡아먹게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이제 아까 중국인 부부처럼 합의가 됐다면 외국에 있는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형식을 취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이혼이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면 뭐 한국에서 이혼하고 싶은데 뭐 방법을 몰라서 못하겠다라고 해서 뭐 그냥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방법과 절차가 있고 이제 경험을 해본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뭐 한국에서 이혼이 가능할지, 뭐 중국에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비용 문제도 달라지고 시간 문제도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